모자들 벗고 모자 벗고 자, 안녕하세요. 2021-0564 조성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의치상 수리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파절이 됐는지, 수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수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치상의 수리 과정에서 설명하기 전에 이 의치상이 왜 파절되는지, 파절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전에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의치상을 수리를 한 이유는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의치상에 이제 강한 충격이 가거나 떨어뜨리거나 예를 들면 부딪히게 되면 의치상에 금이 가거나 크랙이 생겨서 파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파절이 됐을 경우에 아예 새 거를 다시 맞추기보다는 이제 의치상을 수리하는 게 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치상 수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의치상이 파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개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치상의 파절 원인은 이제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이 있고, 이 결함 과정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은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결함이 있습니다. 파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 이제 환자의 부주의는 이제 의치상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이제 노인층이기 때문에 이제 노인층은 인지 능력도 딸리고 이런 부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뜨리거나 밟는다거나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의치상이 파절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교합 불량 때문에 의치상이 파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적합 불량 때문에 의치상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의치상은 이제 강한 힘에 의한 파절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강한 힘에 의한 파절이 아니고 이제 의치상들이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수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피로에 의해서 이제 수지치기 때문에 이게 파절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치상을 수리해주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공 과정에서 결함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초상 제작이 애초에 불량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기초상 자체를 잘못 만들었으면 그 후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치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도나 뭐 결합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겨서 쉽게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공치 배열도 이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열법이 따로 있는데, 그 배열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 막 배열을 하게 되면 이제 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치상이 파절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치은 형성 시에 의치상이 파절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의치상을 만들 때 이제 치은을 이렇게 녹여서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뜨거운 거를 여기 왁스에 대다 보면 이제 왁스가 녹아서 인공치를 열심히 배열했던 것이 무너져서 인공치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의치상이 이제 파절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레진 전입 시에 이제 레진 전입하고 레진을 없애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불충분하게 된다면, 이건 제가 실습 때도 느꼈던 건데, 이제 레진 왁싱 과정에서, 레진 워시 과정에서 레진을 아무리 닦아내도 이제 레진이 연화했다가 굳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레진이 다 제거 안 되고 좀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레진에 남은 불순물이 수지의치에 첨가돼서 이제 결합력이나 강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할 때도 이제 교수님께서 레진을 한번
없앴지만 뜨거운 물 스팅기나 뜨거운 물로 없앴지만 더 완벽하게 계속해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고요. 자, 다음 이제 파절 원인은 이것도 제가 실습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중압을 한 후에 이 매몰제에서 의치상을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치상 파절 원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강한 힘에 의한 파절이 있었는데, 이제 매몰제에서 의치상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과정은 뭐 많지만 이제 플라스크를 망치로 두들겨서 힘을 가해서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뭐 플라스크에 망치질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수지의치의 레진이 이제 쉽게 충격이 전해져서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파절이 기공 과정에서 제일 많이 파절이 일어난 부분은 이제 이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내려치기만 하다 보면 쉽게 충격이 전해져서 의치상에 파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연마 과정에서 파절, 이 과정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습을 하면서 이제 의치상을 연마할 때 이제 러버 휠에다가 뭐 퍼미스를 묻혀가지고 이게 손으로 잡고 러버 휠 기계에 대서 이게 연마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러버 휠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힘 때문에 이 손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는다면 의치상이 러버 휠이 돌아가는 힘에 의해 이렇게 날아가서 의치상이 부딪혀서 이제 파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의치상 파절 원인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의치상의 파절은 이제 단순 파절, 이제 복합 파절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단순 파절은 의치상이 두 가지의 조각으로 이제 파절이 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단순 파절은 이제 뭐 기공수에 오면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복합 파절은 여러 가지 개수로 이제 파절이 된 건데, 이 과정도 뭐 조각만 다 있다면 뭐 기공수에 오면 쉽게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만약에 파절된 부분 한 부분이 없어졌다, 그걸 이제 뭐 인상부터 다시 해가지고 모형부터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떠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치상을 제작하려면, 의치상을 제작이 아니라 수리를 하려면 이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의치상이 만약에 단순 파절로 두 조각으로 분리가 됐다, 파절이 됐다, 그럼 이제 그 파절된 부분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뭐 청결이라 하면 아까 뭐 파절 원인 중에 레진 뭐 불순물이 남아서 파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파절 부분에 뭐 불순물, 레진이 아니어도 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파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절 그 청결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리 과정인데, 이제 의치상을 처음에 수리할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정확하게 부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손으로 재부착을 할 때 틀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재부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손으로 딱 했을 때 정확하게 재부착이 안 되고 파절 의치가 좀 이제 정확하게 재부착이 안 된다면, 이제 다음 과정인 모형을 제작할 때도 그렇고 뭐 의치상을 수리한다 쳐도 이제 모형부터 틀어지고 의치상을 수리한다 쳐도 이게 강도나 뭐 접합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론적으로 수리를 한다 쳐도 환자의 구강 안에 이제 했을 때 환자의 구강 안에 시접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치상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의치상을 수리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치상 수리에서 이제 정확한 재부착은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의치상 수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의치상을 수리할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의치상을 재부착을 해주고, 이제 기본 왁스가 아닌 파라핀 왁스로 그 파절된 부분을 고정시켜줍니다. 이게 아무리 손으로 재부착을 했다 해도 이 고정을 해주지 않으면 뭐 다음 과정을 진행할 때 의치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파절 정확히 스티키 왁스로 고정해주고, 그 다음 한 번 더 메탈바를 이용해서
이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이 치아 위에다가 또 이제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시켜주고, 다음 이제 석고 분리제를 이제 그 파절치에 발라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석고 분리제를 발라주고, 이제 박싱 메소드법을 이용해서 석고를 부어줘서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그 모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뭐 이제 언더컷이 있다 하더라도 파절을 치기 때문에 분리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분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분리를 해주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파절된 부분을 이제 트리밍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절된 부분을 깎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다 레진을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레진이 전입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그냥 일자로 깎는 것이 아닌 이제 도블테일 컷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깎아줘야 됩니다. 도블테일이란 이제 이렇게 좀 삐쭉빼쭉하게, 양쪽으로 삐쭉빼쭉하게 이제 파주면 이제 기계적인 결합, 뭐 화학적인 결합을 이용해서 결합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방식을 이용했다. 그 다음은 이제 모형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주고, 이제 파절치를 올려주고, 또 스티키 왁스로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 파절치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브테일 컷을 해준 그 파절된 부분에 이제 레진을 전입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레진 전입은 이제 스프링클 메소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레진 액을 넣어주고 레진 분말을 넣어주고 반복하면서 이제 의치상을 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치상 수리 과정이 끝이 나고요. 교수님 다시 찍어야 돼?